안녕하세요. 제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다니던 요가 학원에 오는 사람이었는데요. 사실 요가를 하면 주로 여성들이 오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떡하니 와서 이런저런 동작들을 하고 있으니 너무 새로워서 저절로 눈길이 갔어요. 특히 그 당시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에 제뿐만 아니라 같이 다니던 친구도 그랬어요. 차도 미혼하기 때문에 조금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때는 남자친구가 될 줄 몰랐던 왠지 모르게 신중하고 경계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 남자가 너무 열심히 요가에 집중하여 동작 하나씩 정성껏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에는 내심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쓸 텐데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아까 보니까 느꼈어요. 유한성도 엄청 날 것 같아서 괴력이야. 근데 그 남자가 여기 찍힌 측면이나 사장으로 있는 일을 가게 사자로 하는 건 아까 듣니까 그렇다던데. 친구가 들었던 그 치킨집은 제가 최근에 가보겠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각별히 좋다고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몰라도 닭하는 정말 끝내준다고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인테리어도 깔끔하다고 하길래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그 남자가 그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겸사겸사 방문해 보려고요. 직장에서 일이 끝나고 이 가게에 가기로 다짐해버렸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 매일 문을 열지 않는 건지 아르바이트생들만 있고 남자는 없더라고요. 특히 음식은 정말 맛있었고 맥주도 너무 달콤해서 찜한 듯 했어요.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이 없어서 좀 섭섭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도 그대로 포기하기가 조금 아까웠는데 다음날 친구를 만나러 다시 그 치킨집으로 가기로 했죠. 솔직히 제가 관심을 끄는 모습이 아닌가 걱정되고 고민도 했는데 다행히 그 남자가 있었어요. 저희에게 직접 주문까지 받아주더라고요. 저는 차갑게 대하지 말라는 듯이 일부러 그 사장님을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그 남자가 먼저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해주더라고요. 다시 한 번요. 그 요가 학원 다니시지 않으세요? 그럼 미니션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꽤 직설적인 메시지였지만 그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며 웃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런 능글맞은 의외의 매력을 느꼈어요. 그리고 치킨을 먹으며 그 사장님을 가끔씩 보다가 그때부터 거의 매일 3일에 한 번 정도 치킨 가게에 다녀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좋았어서 그 사장이 올 때마다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가서 치킨을 먹고 싶었지만 너무 속이 보일까봐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도장을 찍다가 어느 날 그 남자가 자주 오셔서요. 감사하다며 치킨 한 마리를 주셨어요. 한 마리인가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셔서 감사해요. 항상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고마워해야 할 건 제가 치킨을 잘 드시는 킬러니까요. 근데 혹시 치킨 사진 말고 다른 것들을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전화번호 같은 것, 솔직히 제가 그 정도로 사랑 앞에서 당당한 여자인 줄 몰랐는데요. 들어갔다 나와 다리 걸지로 말하자 막상 잘생긴 남자가 눈앞에 있으면 그런 용기가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 남자는 제 말에 좀 당황한 듯 얼굴을 붉히고 핸드폰을 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번호를 적어주더니 상황을 인지한 후에 부끄러움이 치킨을 가게 밖으로 뛰쳐나가게 했지만 어찌됐건 번호를 타버렸으니 그로 인해 성공의 계단을 올라섰어요. 이전에는 그 남자와 사적으로 연락하며 이젠 치킨 가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소탈하고 털털한 이 남자의 매력에 퐁당 빠져들었습니다. 사실을 공유하면 더 잘 통하는 부분이 많았고 좋은 남자였어요. 제 어머니 아버지도 예전에 치킨 가게를 운영한 적이 있으며 지금도 성실하게 20년 이상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와 이야기할 때 부모님의 가르침이 떠오르고 생각나곤 했어요.
소탈하고 검소한 성품도 제가 좋아하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봤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편안함과 친근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래서 1년도 못 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죠. 저희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결혼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나는 자기라면 평생을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당신의 꿈을 이루어 주고 싶기도 하고. 상민 씨, 고마워. 그럼 나랑 결혼해 주는 거지? 당시 제 꿈이 뭐였는지 물어보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긴 했지만 언젠가는 제 이름이 걸린 그럴듯한 그림을 그려내는 게 꿈이었어요. 일이 잘 풀린다면 전시회도 하고 싶었고요. 하지만 그러려면 직장을 두고 그림에만 매진해야 하는데요. 제 직업 특성상 매일 바쁘다 보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결혼하면 고생하며 일 안 해도 된다고 집에서 가장 적게만 살아달라며 그런 말로 프러포즈를 했어요. 물론 꿈은 제 힘으로 이루겠지만 나를 생각해주는 남자친구의 마음이 느껴져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에 곧바로 결혼을 승낙하고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기 전 조심스레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뒤로 느낌이 조금 새로워졌는데 자아 있죠?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들보다 말이 샌니고 고집도 있으신 분인데 우리 엄마의 말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남자친구가 말하길 샤머는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분이라고 해요. 연애할 때 종종 예비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예비 시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스스로 회사를 경영하다가 망하긴 했지만 평생을 부자로 살아오셔서 그런지 본인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친 말에 비해서 다른 분들보다 완고한 산격이겠구나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예비 시어머니의 느낌이 예상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마치 마음속에 떠다니는 불순물을 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나를 쳐다보며 한마디를 던지던 것이죠. 우리 아들이 결혼 상대를 데려오는데 여자라고 난 또 부잣집 아가씨라도 되는 줄 알았네. 일단 왔으니 들어와요. 안 돼. 첫 만남부터 얼떨결하게 크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무례하게 싫어. 대놓고 이러는 법이 어디 있나요? 예비 시어머니는 일단 들어라고 하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무례한 질문들을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샤머니기가 얼마나 센지 시어머니의 그 무례한 질문들에 대답하면서 어째서죠. 점점 기가 죽고 목소리도 작아져 가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지요?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 두 분 다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셨다고요. 작은 도너츠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그냥 동네에서 짱인 서구만상민이랑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요? 같은 요가 학원에 다니다가 우연히 만나서 만남을 이어가게 되셨어요. 그분이 치킨집을 운영하셔서 그 가게에 자주 놀러가면서 만남을 계속 이어나가셨대요. 네가 먼저 꼬셔서 만난 거니? 아니에요. 대학은 어디 나오셨나요? 서울권 내지 않으신가요? 제가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문대로 나오셨다는 거죠. 제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자 그때 남자친구가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듯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어 했어요. 엄마, 제 아버님도 제처럼 치킨 가게를 운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이 잘 통했고 만나다 보니 이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배려해주는 것도 그렇고 평생 함께 하고 싶을 만큼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샤먼의 표정이 싹 굳어 버렸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불쾌한 표정으로 미간을 일그러뜨리며 잘 보면 그러시더군요. 너 참 따님, 킹가게 점포가 2개나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랑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지금 오셨어. 이미 난 떠나보려고 해. 엄마, 도대체 왜 사람을 먼저 두고 불편함을 주시는 거야? 참나,
여자들이 왔다고 이제 엄마 앞에서 훈계까지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야.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이 말을 하려고 불렀어. 이 결혼은 반대다. 허락 못해. 내가 생각하는 며느리의 수준은 적어도 중견기업 달 정도야. 그게 아니면 집안이 사층이던가, 둘 다 아니고 학력 수준도 이렇구나. 엄마,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약속하신 거 아니셨어요? 몇 번 뵐 때 얘기하셨는데 사람한테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딱 보면 돈이 있는 집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하신다고. 아닌지 어른을 모실 줄 아는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에는 그 모든 것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외계 속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때 물러나세요. 엄마가 피곤해 보여요. 정말 그런 식으로 저를 창피하게 만드는 것은 왜 하는 건가요? 그때 받은 정신적 충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충격이 컸어요. 일어나지 못했던 말들을 한 번에 들어서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병원을 다녀야 했고 남자친구와의 결혼까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했어요. 남자친구는 제게 찾아와서 울며불며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자기는 저 없이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귀에도 들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 둘만의 결혼이 가능할 것 같았는데 어머님께서 혹시라도 제 어머님이시면 평생 함께 사는 건 무리일 것 같았어요. 아물지만 어머니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이지만 그 정도까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말했어요. 상미 씨, 내가 알기론 우리는 여기까지일 것 같아. 나는 자기 어머님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아. 지금 결혼을 허락받아도 시집살이 강요를 당하면서 살까봐 걱정되고 심지어 어머님이 단식 투쟁까지 한다면? 저를 아무가 결혼 반대하는데 우리가 그냥 여기서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 제발 제 말 한 번만 들어봐. 제가 어떻게든 엄마를 설득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나 한 번만 믿어줘. 남자친구는 저를 붙들고 사장했어요. 왜냐하면 제 직장까지 찾아와서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믿고 맡겨달라고 했어요. 그런 남자친구를 보는 것도 한편으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그때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결심을 내린 걸 되돌릴 수는 없었고 고민 끝에 눈을 감고 남자친구를 위해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님, 내가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진심으로 상미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상미 씨가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저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그런 조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의 마음과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한 번만 제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엄격한 자세로 요청드린 적이 없었지만 남자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말을 한 후 조용히 시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잠시 생각하신 후에 저를 바라보며 꼭 집에 가 있으라고 하며 아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림짐작은 하지만 길길이 날뛸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태도에 조금 어설퍼했지만 저는 이해하고 말씀을 하기 위해 1분 정도 물러났어요. 그리고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는데 남자친구가 서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남자친구에게 다가갔는데 순간 남자친구가 저를 꼭 껴안으며 엄마가 드디어 가루를 허락해 주었다고 기뻐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어머니께서 우리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해요. 지아와 너무 고마워요.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 용기를 내고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엄마께서 자기가 지나치게 말했다고 느낀다고 미안하다는 말까지 꼭 전해주셨어요.
정말 엄마께 감사해요. 저희는 이후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미안하다는 내용을 담은 문을 평통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남자친구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식장을 예약하고 드레스를 찾으러 다니며 결혼 준비에 바쁘게 참여했어요. 그때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이 순간이 그립네요. 예쁘고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되어서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보여줬는데 다행히 부모님들께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견례 날짜를 잡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려고 할 때 일들이 이상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한 식당에서 지방에서 오신 부모님과 남자친구가 저보다 먼저 도착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샤먼의 도착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남자친구의 상간지역, 당일 샤먼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을 때 여럿 아프셨는데 옷이 좋으신가요? 모르겠어서 몇 가지 검사를 지금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할까요? 장모님, 장인어른께 너무 죄송한데 아무래도 날짜를 미뤄야 할 것 같아요. 날짜를 미루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괜찮아 주어야 할 텐데 걱정이 돼요. 자기야, 얼른 병원에 가서 내가 부모님을 배웅할게. 그럴래요? 그럼 부탁할게요. 정말 미안해, 지영아. 제 남자친구가 급하게 병원에 뛰어갔고 저 역시 시험 일정이 많이 아프다 보니 걱정이 돼서 병원에 찾아갈까 생각했지만 남자친구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요. 일단은 집에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멀리 지방에서 오신 것이어서 다시 힘을 내야 할 텐데 기지를 길게 얘기하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배웅만 해드렸어요. 우리 부모님께서도 시험으로 연세가 많이 많으시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 후에 듣게 된 것은 가벼운 배탈이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배탈이 나신 거라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다고. 엄마가 소화제를 먹어도 계속해서 배가 아프다는데 건강 염려증이 있으셔서 작은 증상에도 걱정이 많으셔서. 아, 그래요. 어쨌든 큰일이 아니라 다행이네요. 사실 배탈 때문에 병원 응급실까지 119를 불러가셨다는 게 좀 이상했지만 남자친구가 말한 대로 어머님이 잠깐 컵을 넘었다고 하니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혼자 있을 때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험 아니라 건강이 괜찮다고 주셨을 뿐이래요. 저희는 상간에서 재회하게 되었어요. 그날이 정말 서로의 얼굴을 보니 떨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방에서 올라오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 식당에서 쉬었어요. 어머니를 기다렸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안 계셨어요. 어머님이 왜 안 오시는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몇 번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으셔서 저는 장모님, 장인어른 죄송한데 더 전화 한 통을 걸어보려 합니다.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을 기다리는 것이 눈치가 보였는지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상황이 좀 난처했어요. 그 당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상견례를 위해 시관 없이 가는데 상견례가 취소되었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시어머니가 상황을 이해해 주신 걸 가르치듯 했죠. 남자가 일어나 자고 있었다. 아모님은 엄마가 자는 것을 보이며 화가 나셨어요. 그날 상견례 잊어버렸어요. 상견례하는 나를 몰랐네요. 살림사는 어른이라 그런 일이 생긴 것일 수 있어요. 아모님은 왜 그 형제가 상견례 나를 몰랐냐고 이해했겠죠. 다시 상견례를 해야겠네요. 길게 그 걱정거리를 걸고 그런 인사를 하겠네요. 호들갑은 하지 말고 간단하게 다시 해야겠어요. 이런 것 사이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예, 날짜 다시 잡아주세요. 시어머니는 한 채로 표정 변화도 없이 다음에 봐야지 라고 말했어요. 정말로 황당했죠. 마치 잘못은 시어머니가 한 것처럼 괜히 남편에게 성을 내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뭐라 할까 싶자 시어머니는 말했어요.
내가 늦잠을 자버렸다고. 나는 원래 늦게 자는 습관이 아니었는데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해요. 그러나 니들은 여기 있을 생각이니 나는 피곤해서 좀 자려고 해. 샤먼의 태평한 표정을 보면서 자꾸만 어수선해진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상전의 자리를 잡을 때는 모르게도 이번에도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에게 기다릴 것을 요구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이런 말을 했다. 그렇지만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덜덜 떨었고 다행히도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중재해주는 말이 있었는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이제까지 2번이나 자리에 나오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같은 사과의 말은 듣지 못했다. 게다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 죄송해 보였다. 사도 너를. 그러나 어째서인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 부드러워졌다. 부모님 괜찮으세요? 지난번에 마음 씨다 들었어요. 요즘 날씨가 추우니 몸 조심하세요. 네, 괜찮아요. 음식머리 씻기. 오늘 아침부터 밥을 못 먹었더니 배고프네요. 그래서 계속 쌀쌀한 태도로 엄마의 질문도 듣지 않고 마는 둥 하다가 갑자기 우리 부모님께 신혼집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런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언제쯤 우리 애들한테 쉬운 집을 준비해 주실 생각이세요? 그리고 평수나 위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 애들의 직장이 서울에 있으니 아마 서울로 생각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엄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가 집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요. 너무하시네요. 사등 어른께서 형편이 부족하지 않으실 텐데 내일시로는 집을 사지 않아도 돼요. 제대로 설명 못 해주겠니? 사두어 그렇죠. 신부어머니의 발언에 엄마는 황금빛의 얼굴을 하며 돌아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안 돼요. 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저 역시 당황하여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3년 동안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집이나 예물 등은 다 직접 상대해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와서 섭외 이야기를 꺼내시는 건지요. 그렇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계속되었어요. 사돈어른 그럼 설마 애들 집을 애들한테 맡게 이실 생각하셨나요? 라고 생각했던 건데 애들이 아무리 어리숙하다고 해도 듣기론 사동씨도 가게를 오랫동안 운영하시고 꽤 성공한 자영업자이시니 자식 시집 보낼 때 집 한 채로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아들 가게를 차리는 자리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받게 되었어요. 30억대의 아파트인데 아득히 먼 것도 아니고 가까워서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포도를 가 보시겠어요? 아저씨가 사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나누는 게 어떨까요? 맞아요. 마지막에 얘기한 것 같아요. 엄마가 일단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나중에 애들과 다시 상의하고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어서 혀를 찼어요. 자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급작스레 얼굴이 상기고 붉어지셨고요. 부모가 되어버린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능력 없어서 자식에게 집도 못 해주는 주도한 분은 예비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분은 매우 무례하셨고 분위기는 급기야 서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어머니의 태도에 얼굴이 붉어지셨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폭탄 발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빼먹을 뻔했습니다. 만일 결혼을 허락해주려면 예단을 이 정도로 준비해온 것을 확인해보세요. 아니, 3천만 원을 지급해외 제차와 강남 피부과 VIP 1년 회원권이요. 왜 이렇게 놀란 표정을 지으세요? 설마 그 정도 생각은 신 건 아니죠. 우리 아들에게 시집 보는 조건으로 이 정도면 재산을 편안하게 해드린 것인데요. 아마 다른 데 가면 더 높이 실을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서 시집 보는데 이 정도는 맞춰주시는 게 예의로 생각되는데요. 서사두신 이건 좀 아니 것 같은데 차차 얘기를 나눠보시죠. 이 자리에서 결정짓기엔 좀 일러 보입니다. 키가 막혀 예단 동물이라 하시고
그렇다면 그냥 따님 몸만 저희 집으로 보내실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너무 염치 없으신 거 아닌가요? 백대할이 어느 수준의 집아들과 결혼하는지 진짜 모르시는 건가요? 제가 상견례를 왜 2번이나 팥도 나타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외동아들이 나에게 나쁜 속셈이 있는 듯 계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요? 저 나이에 사람에게 그런 꾸중을 하는데 난 정말 이게 참으로 기가 막혔다. 그래서 제가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혼도 수준이 맞는 집안끼리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상견례 자리를 파귀신 거라고 하신 건가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여 보시죠. 아니면 시장댁에서 전문대를 졸업한 젊은이라면 명문대 출신이면서 사업에 통달하며 차고 넘치는 우리 아들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신 것인가요? 그게 가당키나 해요. 예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은 경악으로 변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다가 엄마의 손을 잡고 그만 가자고 했어요. 그 중간 세상 하미 자리에 우리 엄마 아빠를 앉힌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럽다고 생각해요. 저를 잘 키워주신 부모님의 무엇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런 수치를 겪어야 하는 것인지.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겨우 삼켜내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런데 아빠가 오시는 동안 아빠도 화를 감추기 힘들었는지 시어머니가 될 뻔한 그 야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 말씀하신 것을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시어머니께서 후회는 무슨 그쪽 집안이랑 엮이는 게 평생 후회가 될 뻔했죠. 그럼 다시 부는 일 없도록 합시다 하며 빙글빙글 웃으며 뻔뻔한 슬에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날 부모님의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내내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차마 부모님을 만나 미안하고 부끄러웠기에 소리내어 올 수도 없어서 그저 속으로 살톡처럼 울었죠. 엄마는 제 마음을 알아주시기에 조용히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마지막으로 집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못난 딸의 마음을 달래주셨어요. 상처받지 말아라. 우리 딸, 저런 나쁜 사람은 세상에 많아.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며 넌 그게 나약한 사람이라고 아빠가 말했어요. 아빠는 확실히 안 하시면서도 정작 기분이 나쁠 법도 하신데 외력으로 달래주셨고 그 후에도 며칠 동안 계속 책에 전화로 안부를 물으시더군요. 나중에 들었는데 저는 성인 내에서 그런 말을 들었으니 제 마음이란 표현이 말이 아닐 거라 매우 많이 상했을 거라며 소주잔을 앞에 두고 눈물을 글썽이셨다고 하셨다 합니다. 어쨌든 저 행동자로 인해 아픔을 받으셨어요. 이만큼. 그럼에도 다시 생각을 돌아가시는 엄마 아빠를 보며 이를 꽉 물고 살려고 노력해요. 1대 2주간 안 어떻게 된 상간의 일을 잊고 이 아픔에서 벗어나고자 일부러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알고 나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전 남자친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게 재회 소식을 듣고 연락을 주었던 친구가 너무 잘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물었더니 친구가 전한 내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이전 남자친구를 마음에 두지 않았고 그가 결혼을 생각한다는 걸 내게 말해줬을 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여자들과 사귀는 걸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술자리에서 자신을 찍지 않게 하는 걸 싫어하며 허세를 버린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은 나를 데리고 살아준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하더라도 만약 본심이 아니라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지만 오히려 전 남자친구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되어서 정말 잘 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아있던 미련이 없어지고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서울로 오라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놀라기도 했어요.
아빠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어색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아빠가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그 서류를 보고 멍하니 아빠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아빠, 이것이 무슨 일인가요? 왜 강남의 이 건물 소유주가 아버지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고요. 아버지가 옛날부터 사준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 땅값이 폭등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는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 삶을 망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언젠가는 당신의 것이 되니 급하게 변화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엄마와 아버지는 당신이 얻는 기쁨과 보람이 더 소중하도록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통해 아버지의 생각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일단 이 건물이 당신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요. 관리를 해야 해. 우리 딸이 잘 할 거라고 아빠는 믿어. 아빠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 손을 꼭 잡아주셨고 난 아빠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아빠에게 땅에 있는 얘긴 들었지만 일이 심각해진 줄은 전혀 몰랐어. 아빠가 내가 받은 충격을 이해한다는 말씀에 조금 쉬어도 좋다며 시간을 주셨고 내가 진정이 되면서 침착한 표정을 취해 당부하셨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돈을 벌기는 어렵구나. 힘들게 일하면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의 돈을 탐내는 건 싫어. 아빠의 말대로 하겠어요. 마침내 조금 정신이 들어 고개를 숙였다. 끄덕인 채로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빠의 뜻을 다시 곱씹어 보았어요. 아빠는 평소에 살아오신 생활 습관이나 삶의 방식을 생각하며 무엇보다 근검절약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아빠기 저에게 건물에 대해 미리 말하지 않았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전에 건물이 제 명의로 옮겨진 후 아빠의 말대로 다른 곳보다 훨씬 싼 값의 자리를 내놓았어요. 그러자 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잔 남자친구였는데 제 험담을 했던 그 남자친구였고 그 앞에는 사악한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조문을 듣자니 전 남자친구는 치킨 매장 2개도 말아놓고 그 나이에 취직을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엄마 돈이라도 빌린 건지 또 가게를 열러 여기에 자리를 알아보러 왔더라고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전 남자친구는 N자를 보자 풀에 데인 듯 화들짝 놀랐고 그아 어머니 낸 불쾌한 얼굴을 댄 오크를 드러내며 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칙지형이 내가 여길 어떻게 오긴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길래 계약하라와 찌하니 웃긴다. 이에 그럼 네가 건물지를 거라도 된단 말이야. 귀한 분이랑 만나야 하니까 여기서 얼른 나가라. 너 같은 거랑 말하면 왕시간 없다. 그 여자는 여전히 그랬어요. 저는 주인 잘 볼 때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때 부동산 중개사분이 대신 말씀해 주셨어요. 이분이 건물주 맞는데요. 혹시 이분 알고 계세요? 뭐라고? 내가 아니, 내가 어떻게 건물주가 되었니? 분명 시장에서 가게를 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도 시장에서 가게를 하시는데 근데 시장에서 가게를 한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요? 자리에 알아보러 오셨다고 하니 대답부터 먼저 들려드릴게요. 다른 것보다 시세가 많이 저렴하게 내놓은 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남성분께 기회를 주고 싶은데 아줌마와 아드님이 못 드릴 것 같아 보여요. 화학적으로 말도 안 되죠. 그럴 리 없는 상황에서 남자친구도 충격을 받아 얼굴에 표정 없이 눈만 괴로워하며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지 마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저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놈의 일을 왜 그렇게 함께하며 했나요? 관점을 2번씩이나 바꾸며요. 부탁이에요. 이제 그 외의 것을 알기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책이라도 읽으시고 자기 형이 될 것 같은 제가 도와줄게요. 시체에 붙잡혀서 여기까지 오지 말고 그런 짓은 제게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찾아왔습니다. 제가 안 만날 것을 굳이
직장까지 찾아와서 계속해서 붙어서 굴면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하겠습니다. 원래 가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갈등과 충돌을 겪으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 방해하지 마시고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없겠습니까? 그만 가주세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업무방해입니다. 네, 우리 아들이라는 증거니 내가 받기 힘들면 그것만 갯자리로 줘도 되니까 어려우면 내게 새롭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기증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최소 한 명은 알아야 하는데 제 입에서 더 힘든 말이 나오게 하기 싫어서 그냥 가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잔인했는데 내가 얼마나 모질게 말을 해도 나를 붙잡으려고 했고 결국 건물 경비원을 불러내야 했어요. 그 사람은 너무나 새심청처럼 즐기던 적이 많아서 갑자기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자식은 소중하고 귀한데 남의 자식이 소중한 줄은 몰랐던 여자가 결국 우리 아버지의 재력에 얽매여 제게 아부하는 모습이라. 정말 혼자 보기 아깝지 않네요. 요즘에는 과거 일은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건 후에는 휴가를 신청해서 여행을 다녀오고 친구들과 놀면서 불쾌했던 기분도 사라지고 다시 삶에 대한 의욕도 생겼어요. 그냥 나쁜 일 한 번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넘기기로 결정했어요. 다만 우리 부모님은 은근히 걱정을 하시며 밥은 잘 먹니? 만나는 남자는 없니? 물으십니다. 저는 그렇다 쳤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그 일이 마음에 걸려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언젠가 좋은 남자를 만나 부모님을 안심시킬 거니까 걱정 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우리 부모님도 편안해지실 거라 믿고 있어요. 또한 저도 부모님을 본받아서 자식에게 훌륭한 가치관과 여유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제 생명을 주신 유일한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랑해요. 당신들의 자식으로 태어나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일이 많으시길 바랍니다.